안녕하세요. 엄동정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전남에 있는 한 여고생인데요. 요즘 최근에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뭐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꿈은 뭘까요? 혹은 또 한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한번 하지 않다가 이제 고3이 돼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아무런 목표도 없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메일을 제가 한참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일을 받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많은 친구들이 이 꿈이라는 것을 직업에 한정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루고 또 그 꿈을 꾸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꿈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등을 물어보게 되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 꿈하면은 보통 뭐 판사요, 변호사요, 의사요 등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거는 꿈이 아니라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직업은 뭐고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개념입니다. 먼저 꿈에 대해서 먼저 알 거는 뭐냐면 꿈의 사전적 정의는요. 자기가 꿈꾸는 것의 이상, 다시 말하면 자아 실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꿈을 보면 뭘 생각하냐면 현실을 생각합니다. 그 현재와 꿈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죠? 예,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꿈을 꾸고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꿈이라는 게 과연 뭔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개념이 뭐냐면 꿈과 직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희망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 실현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자, 이 분필은, 자, 뜻이 뭘까요? 그렇죠. 이 칠판을 필기하기 위해 쓰여진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가 차고 있는 시계는 무엇이죠? 예,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이 안경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 안경은 시력을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죠. 마찬가지로, 자, 모든 사물에는 다 이름이 있고 뜻이 있죠?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친구들은 누굽니까? 예.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한테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TV 화면을 놓고 물어보십시오. 예, 나는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이 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이게 저의 아이덴티티, 다시 말하면 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이 정체성이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또 무엇을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 보통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요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란 건 무엇입니까? 예, 생각이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엄마가 얘기하죠.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너 저것 좀 해봐라. 저것 좀 해봐라.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이 더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생각이 잘 정리되는 게 중요하죠. 그거를 정체성 확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클리어한 이 생각이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스스로에게 스스로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저는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돕는 코치다. 이게 제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제가 꿈을 이루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순간 꿈을 이루며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이루기 위한 직업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청소년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업은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꿈이라는 것은 자아 실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에 대한 오해를 좀 더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네, 고등학교 시기에는요, 스스로 생각을 잘 정립하고 그 생각을 토대서 다시 한번 표현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체성 확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것이 전체 진로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체성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 이 청소년 시기에 있기, 바로 이 고등학교 이 시기에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이걸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이 엄마 아빠랑 같이 놀이공원을 갔어요.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울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인지가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죠? 그렇죠. 안내 표지판에 가서 뭘 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안내 표지판에 붉은 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붉은 점을 찾는다는 건 뭘까요? 다시 말하면 내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위치를 두 가지 섹션을 걷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 목표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의 성적이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걸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여기를 1상한이라 하고 2상한이라 하고 3상한이라 하고 4상한이라 할게요. 먼저 1상한에 있는 친구들은요, 목표는 있는데 성적이 별로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네. 또 2상한의 친구들은요, 목표도 있고 성적도 잘 나오는 학생들이죠. 또 한 친구는 성적이 너무 안 나와요. 근데 목표도 거의 없어요. 인생이 괴로운 친구죠. 그리고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목표는 별로 없는 친구 있어요. 안타까운 친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먼저 이것을 먼저 구분시켜서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먼저는 일상안에서 내가 목표도 있고 성적은 없다. 성적 낮다. 손들어 보십시오. 이 친구는 뭐가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이 친구들을 먼저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데 그 목표가 일단은 구체화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란 건 무엇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땅에 우리나라에 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복지 시스템을 해서 운영하고 싶다. 그걸 이루어서 사회복지가 되고 싶다. 가정할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이죠? 그렇죠. 실제로 사회복지사 실제로 얼마를 벌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인 진로 달성 로드맵이 있냐 이거예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적이 나쁘다. 그게 뭘까요? 자, 이건 이제 후반부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성적이 나쁘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한 것입니다. 안 한 거랑 못한 거랑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나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같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한은 목표도 있고 어느 정도 성적도 나오는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중심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붙여 이 친구를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좀 더 발견해 보는 시간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결국은 어느 대학을 가서 어떤 직장을 가서 어떤 성취들을 달성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 달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많은 이 고학력자들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 뭐에 대한 문제인가요? 그렇죠. 단순 앞에만 놓고 있는 단기적 이익에 목말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마름은요, 내 인생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기를 꾸준히 쓰는 것입니다. 삶의 일기를 쓴다는 건 내 삶에 돌아왔던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3상안에 있는 학생들은요, 매우 괴로운 친구들이죠. 성적도 안 되고 목표도 별로 없어요.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친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어머님들이 또 많은 친구들이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신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감이 없어질까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정말 무기력감이 뭐 때문에 생길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무기력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당장 자신이 직면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회피하거나 도망갔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 내면에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없게끔 하는 것이죠. 내면에 성취감이 없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볼 때도 암울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 한다고 하죠. 컴퓨터 게임 하는 친구 잘 보세요. 컴퓨터 게임을 정말 좋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저는 전국에서 이 꼴등하는 친구를 만나보지만 그 친구 하는 얘기 이거예요. 선생님, 더 이상 이제는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너무 지겨워요. 이런 상당히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뭐에 대한 문제인가? 결국은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꿈에 대해서 무기력감이 있다면요. 그 친구는 움직여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4상 안에 있는 친구는요. 이 성적은 좋지만 목표는 없어요. 이 친구들은요. 쉽게 지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장 단기적으로 성적이 나오는 것에 안주하겠죠. 이런 친구들 대다수 공통점은요. 단기 기억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성적이라는 거는 단기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 기억이 중요하죠. 단기 기억에 있던 것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주는 것을 우리는 복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주는 활동을 하는 이 복습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좀 더 달성하겠다는 어떤 내면의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방금 우리는 여러분 보시면 내가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꿈이 발견되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위로를 얻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왜 사람마다 다르냐?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저 친구는 뭐가 되겠다고 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없지? 저 친구는 뭐가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없지? 혹은 우리 집은 왜 저 집에 비해서 왜 이렇게 뒷받침이 잘 안 되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비교와 경쟁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꿈이 발견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로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로 성숙도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내 진로다라는 어떤 확정과 확신과 암묵적인 결정을 하기까지는요.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체성 확립이에요. 이 정체성은 앞서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내 안의 감정이나 태도예요. 내 안에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태도가 건강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로를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직업 정보예요. 여러분들 중국집 가보신 적 있죠? 중국집 가서 한 친구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집 가가지고 아버지가 뭐 먹고 싶냐 물어보지도 않고 아줌마 여기 짜장면 둘이요. 그 생활을 거의 한 6년 가까이를 초등학교 시절에 보냅니다. 이 친구는 이 중국집에는 짜장면밖에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중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서 이제 새 학년도 들어갔다 해서 이제 메뉴판을 아버지가 이제 보여주면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죠. 보니까 발보채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떤 진로에서 장애물, 또 꿈을 발견해서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요, 바로 직업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서울에 있는 1000명의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해보니 아이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직업의 정보의 개수가 중학생은 35개가 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의 개수는 17,000개입니다. 하루에 36개의 직업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45개의 직업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직업이 창출이 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일치도예요. 가족일치도가 뭔가요? 자, 이런 친구들 있죠.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했을 때 늘 엄마나 친구나 누구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만 안심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 자기 이해 파트에서 흥미 유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뭐냐면 사회형,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함으로 해서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사서 사회복지라든지 교사라든지 이쪽은 전부 다 사회형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변에 엄마나 아빠나 누구의 일치도가 일치해야지만 마음이 편안한 친구들이에요.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교차점을 이루어졌을 때 그때 자기가 무엇이 정말 되고 싶고 또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꿈을 발견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을 발견할 시점이 다르지만 어떻게 될까? 네, 그렇죠. 꾸준한 만남과 꾸준한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꿈을 발견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조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꿈을 발견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도성이 있고요, 반사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사성과 주도성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주도성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사성은요, 그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나 늘 계속 자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사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자극을 받잖아요? 그럼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실제로 이 자극을 받으면서 곧바로 반응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풉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인간의 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을 받을 때 이 반사적인 친구들은요, 곧바로 문제집을 덮어버리고 냉장고 재고조사합니다. 반면에 진로에서는 어떠냐? 꿈을 발견하는 친구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 뭐가 있죠?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죠. 유망한 직업은 없다. 10년 동안 유행하는 직업만 주기적으로 있을 뿐이다. 이 친구들은 자기가 뭘 정말 좋아하고 뭘 또 원하는지 생각해보질 않습니다. 반면에 주도적인 친구들은요, 자극을 받으면요,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먼저 멈추고 생각하고 반응을 선택하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이질은요,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순간에 느끼는 고통을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주도성이 있다는 얘기죠.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르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알아가는 기쁨으로 바꾸는 학생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순간에 느끼는 고통을 알아가면서, 몰랐던 것을 알아가면서 즐거움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이 주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도성 가운데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곧바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실성입니다. 생각의 성실성이죠. 많은 친구들이 생각의 끈을 놓습니다. 내가 뭔가를 좀 더 생각하고 뭘 좋아하지, 뭘 잘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순간에 고통을 받으니까, 고통을 받다 보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자기 안의 긍정성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특히 이 사춘기를 지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두 종류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자기 자신을 매우 긍정적으로 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 내면에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본래 장단점은 본래 없습니다. 없다고 하죠. 단지 자기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 발견 먼저 단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을 발견한 단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고통받았던 사건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상당히 집안이 어려웠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죠. 저 친구들은 왜 그렇게 가정이 편안하면서도 이렇게 잘 될까? 근데 나중에 집을 가출을 하고 나서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가정 형편이 힘들고 내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비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근데 그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 갖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 있는 사건들을 만들어줄 멘토와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의미 있는 만남을 의도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의미 있는 만남을 의도적으로 갖는 게 뭐냐? 내가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좀 더 내 인생을 개발해 나가는 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실제로 말을 걸어서 메시지를 보내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출을 하고 나서 소록도에서 만났던 할아버지가 저를 딱 보시더니 너 집 나왔구나. 네. 그래서 하신 얘기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왜 집을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쭉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얘기가, 영종아, 앞으로 너 살아가는 데 있어 너처럼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는 거 어떠겠니?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을 제가 계획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바랬죠. 간절히 바랬고, 결국 그 만남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나시더라고요. 그분과의 그 특별한 동기부여 사건이 제가 10년, 20년을 살아가는데 큰 모티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 있는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꿈에 대해 얘기할 때 좋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먼저 직업은요,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24살 전까지는요, 좋아하는 거에 지식과 기술을 더하면 이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뭘 안 하는 거죠? 지식을 갖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요, 몸을 훈련시켜서 기술을 쌓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단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시대에는 체험할 수 있는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못하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를 정확히 구분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꿈 발견의 4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이해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친구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이해란 얘기는 자기 안의 욕구와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띡띡거리고 내가 화를 냈지. 내 감정이 이런 상태야. 이것이 바로 자기 이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요, 성격, 흥미, 강점, 그 다음에 그 직업을 선택할 때 나오는 직업 가치관 등등을 종합적으로 360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직업 세계 이해에서만큼은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 또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직업군이 계신 분들을 만나보시죠.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요, 입학처와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한 사무실을 꼭 방문하십시오. 방문해 보시면요,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한 사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 이 고등학교 1학년 한 남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는 2010년도 얘기예요. 자기는 내신을 준비 안 하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차라리 어차피 홍대 미대를 갈 거기 때문에 자기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기만 하면 됐지. 아, 그러냐? 그래서 같이 홍익대학교랑 같이 갔죠. 근데 그 당시에 입학 담당자 하시는 분이 하셨는 얘기가 2014년도부터는 실기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거의 멘붕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가 한동안 멍하더니, 아, 선생님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겠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몰라서 세월을 보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진학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한 친구가 물리학자가 되는 게 하나의 목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물리학과를 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나눠지죠. 그럼 비교과 영역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리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외부 이제 포럼이라든지 도움이 될 만한 세미나를 수강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자신의 이 진로를 이루기 위한, 진학을 이루기 위한 전체적인 방향을 한 방향으로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어떻게 되죠? 마침내 거기에 맞게끔 학 과목들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이게 진학세계에 대한 이해죠. 이것이 되고 난 상태에서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바로 진로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진로 의사결정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진로 의사결정하기 전까지는 부모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겠고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 친구들이 있어요. 꿈을 발견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결국은 합리주의자가 있고요, 점진주의자가 있어요. 합리주의자는 뭐냐? 과거에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꼭 조사를 해봐요. 이런 친구들에서 나온 사이트가 가격 비교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뭔가가 정리되고 정보가 있어야지만 선택할 때 마음이 편한 친구들이에요. 반면에 점진주의자는요, 먼저 한번 가봐야 돼요. 먼저 한번 해보고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진로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자기 자신의 이해와 그다음에 트렌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일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진로, 꿈을 발견하기 위한 4단계 상당히 이루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그렇다면 꿈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바로 첫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 꿈꾸고 있는데 하면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요, 그거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 별나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별나라 얘기. 그렇다면 판사, 의사 할 것이 다 자기 꿈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꿈을 꾸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건 계획을 세우는 핵심은요, 계획은 절차를, 앞으로 할 일의 절차를 얘기하죠.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조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흥미를 느끼는지 끈을 조사하고 찾아가고 만나보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현실적인 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생활 습관이죠. 자기 생활 습관을 있는 그대로 하면서 목표는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 했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하지 않게 되면 내가 꿈을 이루고 있다는 그 마음조차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꿈을 꾸고 있다는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내면의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과 조사와 행동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꿈을 꾸고 있다는 증거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꿈이라는 거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먼저는 현재 성적에 대한 분석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특히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모의고사 성적표를 찢어버리죠. 그리고 보지도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 언수회탐을 하면은 그 언수회탐에 나와 있는 각 항목별 요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언어 같은 경우에는 추론도 있고요, 이해도 있고, 읽기도 있고, 쓰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체적인 모의고사 봤을 때 전체 전 분야에서 내가 어느 파트가 취약한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수학은 또 어떻습니까? 네, 수학도 추론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계산이 있고, 이해가 있습니다. 이 네 파트로 상당히 이루어져 있죠. 대다수 친구들이 추론과 이해가 잘 안 돼 있어요. 추론과 이해가 안 되는데 계산 능력도 어느 정도 높다. 근데 추론과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응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아니면 개념을 갖고 내가 응용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현재 성적에 대해서 언수회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의고사까지도 처절하게 진짜 꺼내놓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진학 선당 선생님을 통해서 또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의뢰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항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내 위치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공부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뭐 자기주도 학습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표로 나타내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을 하나의 큰 정점을 놓고 본다 했을 때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진로라고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현재 내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뭐냐? 바로 입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차이, 갭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만 내비게이션을 갖고 그 원하는 목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부의 이유와 공부 원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공부 이유와 공부 원리는 뭐냐? 먼저 원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든, 그 다음에 대학 박사 할아버지든 간에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요, 공부와 학습의 뜻은 좀 다르죠? 공부는 뭐죠? 공부는, 자, 학습은 이렇게 있어요. 공부는 장인 공자의 지하유자를 쓰죠. 다시 말하면 공부는요, 원래 이 위에 회글자 하나를 빼버리면 하늘 천자죠.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지하유 부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공부라는 것은 의역을 하면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지하유 부자는 다시 말하면 뭐냐? 몸을 단련시켜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경지. 다시 말하면 하늘을 뚫을 만한 경지에 오른 사람은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을 단련시켜 이치를 깨달아는 경지가 공부예요. 다시 말하면 수업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어. 그럼 뭐예요?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생각에 속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기가 나 알고 있어 하고 수업을 그냥 듣죠. 근데 시험 보는데 틀려요. 그럼 얘기하죠. 실수를 하게 얘기했죠. 근데 그것도 사실 실력입니다. 그럼 학습은 뭡니까? 배우라게 익힐습이죠. 익힐습자면 깃털 우자 흰백자를 같이 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새 겨드랑이 털이 원래는 까맸어요. 근데 이 새가 하도 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겨드랑이에 있는 털이 다 빠져가지고 하얗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무한 반복을 했다는 얘기죠. 단순히 학습은 배우고 익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건 결국 뭐냐?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하는 건 뭘까요? 제일 먼저 배웁니다. 작가 선생님들은 제일 먼저 막내 작가로서 배우죠. 촬영 감독님들은 또 촬영하면서 처음부터 배우죠. 다 배워요. 배우고 익혀요. 배우고 익히는 걸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꿈 발견하기의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는요,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걸 싫어하는 것은 마치 사자가 어렸을 때부터 사냥하는 기술을 배우기 싫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부는 뭐냐? 결국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원리가 있다는 얘기죠. 무엇일까요? 이건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이해입니다. 이해. 내가 잘 이해는 뭐죠? 껍질을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개념은 뭡니까? 알맹이라는 뜻이죠. 그럼 개념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죠? 예, 바로 알맹이를 벗겨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상이나 사물에는 개념이라는 게 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원리를 알게 되면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해 단계에서 넘어가는 건 뭘까요? 이해 다음에 요약과 정리해야 됩니다. 요약과 정리 단계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깨달음이죠. 그래서 내가 요약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이해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저절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요약 정리된 걸 뭐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암기죠. 잘 보세요. 선생님, 사회가, 국사가 암기가 잘 안 돼요. 안 외워져요. 영어 단어가 안 외워져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따라할게요. 암기란 수업 시간에 이해하고 혼자 시간에 요약 정리한 것을 갖고 외우는 게 암기입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요약 정리되지도 않는 것을 외우려고 하는 것은요, 암기가 아니라 독학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냥. 그 암기 다음에 뭘까요? 응용입니다. 응용은 기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적용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응용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적용이죠. 적용. 그 적용 바로 심화 문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원리에 따라서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수업은 그냥 대충 학원에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는가 보다 한 50% 알아요. 요약 정리 거의 안 하죠. 그리고 외운다고 하죠. 한 30% 갖고 하죠. 그러고 나서 그냥 시험 보죠. 그래서 시험이 늘 50점에서 60점 나오는 이유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요약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처음에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면 각 개개인의 지식 능력에 따라서 습득을 하죠. 그 습득 단계를 넘어선 단계 뭐죠? 바로 터득 단계까지 가야 돼요. 대다수는요, 학습에서 습득 단계까지 넘어가서 그냥 말죠. 그래서 공부를 했다는 착각 세 가지는 뭐냐면요, 문제집을 많이 풀면 공부했다고 착각하고요, 수업을 많이 들으면 공부했다고 착각하고요, 숙제를 많이 하면 공부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이건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요약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약 정리를. 그래서 요약 정리를 안 하시게 되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약 정리를 하게끔 만들기까지의 내면의 힘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공부의 이유예요.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뭐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학교 한 학생이 강의 시간에 이제 공부에 이유돼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제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너 공부를 왜 하니? 이 친구 갑자기 저 안 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좀 흡수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공부를 왜 하니? 저요? 예쁜 마누라 얻으려고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저 아침마다 세수할 때 거울 볼 때마다 생각나요. 이게 이 아이들의 공부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너 공부를 왜 하니? 엄마가 시켜서요. 자, 공부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공부의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미래를 바라볼 때 이 쾌활함, 편안함에서 시작되는 공부의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공부의 이유가 대체 뭐가 있습니까? 엄마가 시켜서 하는 공부, 지옥 같은 거, 그러면서 학원을 대여섯 개 다니죠.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학원을 제 아무리 다녀도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되지가 않겠죠. 결과는 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의 이유를 쾌활하면서도 유쾌하면서도 괜찮게 이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팁을 먼저 두 가지 드리면요. 먼저 여러분 공부할 이유는요. 첫 번째는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기회를 넓혀주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건 교육학에 나오는 얘기지만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 공부입니다. 공부의 핵심은 이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바로 구분과 분류입니다. 자기가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을 구분할 줄 알고요. 외워야 할 것과 외우지 말할 것 구분할 줄 알고요. 이미 암기한 것과 암기하지 못한 것을 구분할 줄 알고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암기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가만 보면요. 구분을 상당히 잘합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친구가 어떤 부탁을 하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건지 말아야 할 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분을 하지 잘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늘 수학 시간에 영어 단어 암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 시간에 딴짓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구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가 인간이 되기 위함이냐? 참된 인간은요. 어른이 되기 위함인데 어른이 무엇입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요. 바로 자기 안의 감정, 욕구, 생각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40 됐는데 불구하고 화내지 말아야 할 정도로 화내고 이런 것은 어른이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공자님은 이런 얘기를 했죠. 배울 의도가 없는 애한테 글을 알려주지 말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많이 글들을 접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공부의 이유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는 통일시대라 얘기를 많이 하죠. 통일시대, 역사적 관점에서 공부가 왜 정말 필요한지 한번 잘 조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렇다면 이 실제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바로 기록이라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그런 난중일기가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요, 백범일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의 기록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거의 빠지게 돼요. 거의 80% 가까이가. 그때 자기가 공부했던 흔적에 대한 기록의 습관들이 있었다는 친구들은요, 그 기록했던 것들을 다시 되짚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지 하는 자기 모티브, 셀프 모티브가 될 수 있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걸 기록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일기도 기록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자기 정서 관리니까. 두 번째는 수업 노트도 정리하셔야죠. 그래서 노트를 잘 정리하시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슬럼프 받을 때 도움이 되지만 중요한 건 역사는 흔적 있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여러분이 후손에게 또 자녀들에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또 다른 친구들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나를 뛰어넘는 도전 꿈에 대한 강의를 지금까지 들으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인생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걸림돌이 있을 때요.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발로 걷어차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걸림돌을 보고요. 이게 뭐지 하면서 새로운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주춧돌 삼아서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무한한 힘과 자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선택하고 실천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P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를 내 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이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누적 다운로드 수 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에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네, 나를 뛰어넘는 도전, 꿈에 대해서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자, 나를 뛰어넘는 도전이가 뭐에 이 제목을 제가 정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꿈꾸기 어렵다, 또 꿈이 있어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을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 친구들의 고민은 그때뿐이었다는 것 사실을 다시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도전하는 사람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직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무기력감들을 이제부터 떨쳐내시고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주춧돌 삼을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부터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